안녕하십니까. 결국 헌법재판소가요. 헌법재판소가 하는데 이거 24일 날 예정된 이진숙 방통위원장에 대해서 마지막 변론을 이거 내년으로 연기해버렸습니다. 이유는 이제 윤석열 대통령 탄핵에 전념하겠다. 이런 데 이유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게 24일이 마지막 변론이다. 그러면 24일 한 번만 변론하면 재판 끝났다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판결이야 얼마든지 간단하잖아. 쓸 거나 뭐 있나요? 2인 체제가 적법하지 않았냐 이거 아닙니까? 방통위. 이진숙 위원장은 이제 이틀 만에 탄핵이 됐어요. 아무 한 일이 없잖아요. 이 간단한 걸 준비 절차를 몇 번 하고 그 다음에 변론을 몇 번 하면서 끌다가 결국 이제 마지막 변론은 한 번만 끝나는데 24일 날 어차피 윤 대통령 탄핵 재판도 27일이잖아. 그러면 그 사이 뭐 한다고 할 것도 없는데 송달도 안 되는데 한 번만 24일 하고 그냥 선고해주면 되는데 이걸 안 합니다. 이거는 제가 보기에 헌법재판소의 명백한 직무유기다. 이래 봅니다. 아니 방통위가 얼마나 중요한 기관인데 방통위가 얼마 동안 마비되어 있었는데 지금 방송계가 이제 마비되니까 아우성인데 이거 헌재가 이걸 이렇게 오래 끌다가 마지막 변론인데 이걸 내년으로 넘겨버리면 그러면 윤 대통령 재판이 언제 끝날지도 모르는데 그거 끝나고 이걸 또 심리한다? 그러면 방송이 얼마 동안 마비되어 있느냐고. 아무리 헌재 재판관들 무식하게 방송계 잘 몰라도 이렇게 마비돼도 됩니까? 이렇게 마비돼도 되느냐고. 방송통신위원회가. 저는 도저히 납득이 안 돼요. 마지막 변론이거든요. 할 것도 없어요. 이틀 일했잖아. 근데 그동안 준비 절차하고 몇 번 했냐고. 근데 이제 딱 마지막 한 번 남았는데 이걸 내년으로 미룬 거는요. 제가 보기 고의라고 볼 수밖에 없어요. 고의적으로 계속 방통위를 마비시켜 놨겠다 좌파들. 이런 의도로밖에 볼 수가 없잖아요. 명백한 직무유기다. 헌재는. 그 다음에 좌파들이 방송계를 마비시켜 난 방통위를 마비시켜서 방송계를 그대로 완전히 지금 이제 아수라장으로 돼 있는 거예요. 거기에 저는 헌재가 노력하고 있다고 봅니다. 아니 이스라엘로 한번 심리하는 게 뭐 할 게 있다고. 내용 자체가 워낙 간단한데 이걸 그것도 윤 대통령 재판 이후로 미루겠다는 거 아닙니까? 이게 말이 되느냐 말이에요. 처음에는 이진숙 위원장 걸 제일 먼저 심사한다면서 근데 이제까지 끌은 것도 말이 안 되죠. 오죽하면요 처음에 이사들이요 헌재에서 어떻게 시간을 끌었냐면 법에 보면 7명 이상 돼야 심리할 수 있다고 돼 있잖아요. 7명 이상. 그러니까 이제 이거 심리를 안 한 거예요. 7명이 안 돼. 6명밖에 없으니까. 아예 일을 안 한 거야. 그러니까 이제 이진숙 위원장이 헌법 소원을 해버렸다고. 헌법 소원 해가지고 7명 이상이 심리할 수 있다. 이게 위헌이다. 이러면서 가처분까지 걸었거든요. 헌법 소원을 하면서 가처분을 걸어가지고 그래서 이제 6인도 심리할 수 있다. 이래가지고 심리가 진행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24일이 마지막이라고 했거든요. 근데 그걸 가처분까지 돼 있는데 그걸 내년으로 윤 대통령 이후로 미룬다. 이 말은 그냥 아예 계속 방통위를 마비시켜 놓겠다. 이런 게 의도가 아닌가. 진짜 헌재 재판관들 정신이 똑바로 차리세요. 저는 심각한 문제가 있다 봅니다. 그렇잖아요. 이미 심리가 끝난 거고 이 간단한 거 선고해주면 되잖아. 그냥 복귀해서 그게 뭐가 어렵냐고. 선고해주면 되잖아. 대통령이 송달도 안 돼가 재판 진행도 못하는데 그것도 27일인데 왜 못하냐 말. 아니 재판을 하나밖에 못하느냐고. 우리 대법원에도 하루에 700건씩 오고 판사들도 몇 건 다 들고 있잖아. 윤 대통령 재판 하나만 무조건 졸속으로 서두를 게 아니고 다른 재판 해가면서 대통령도 법에 따라 적법 절차에 따라 하나하나 순리대로 하면 되잖아. 근데 왜 대통령을 빨리 졸속 끝내려고 하면서 다른
다른 게 탄핵들은 아예 다 미뤄버리는 이런 행태를 좀 그만두라고, 이제. 그만두라고요. 정말 이게 저는 헌재가 문제가 있다. 이렇게 보고 있고.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됩니까? 지금 우리 방통위가 마비된 게 얼마냐 말이에요. 얼마냐. 지금 심각한 상황이다. 이걸 먼저 말씀드리고요. 뭐 이왕 이렇게 된 거요. 두 번째로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저번에도 한번 이야기했잖아요. 제가 이진숙 위원장 그 충정심은 뭐 본인 거는 중요한 게 아니고 대통령이 어떻게든 유리하게 대통령한테 잘 되는 쪽으로 돼야 된다. 이 말씀을 계속 하셨거든요. 이왕 이렇게 연기가 돼버렸잖아요. 대통령 이후로. 그러면요. 이제는 이제 이진숙 위원장도 이제 뭐 더 이상 고민할 필요 없잖아요. 이제 뭐 이미 준비했던 대로 그냥 이제 뭐 어차피 심리를 안 해준다 하니까 대통령 이후로 공식적으로 오늘 미뤘잖아요. 그러면 이게 바로 그냥 저는 헌법소원을 취하해버리면 될 것 같아요. 헌법소원에 이제 그게 분환이고, 그 다음에 그에 따라 가처분을 했잖아요. 헌법소원. 헌법소원을 취하면요. 그러면 이게 분환이 없어지니까 거기에 부수된 가처분도 필요가 없죠. 가처분이 취소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게 어떻게 돼요? 그냥 그대로 이게 원칙대로 가는 거죠. 이진숙 가처분이 없는 상태가 되는 거예요. 취소하면, 분환 가처분을 취소하면. 그러면 이게 원래 법은 어떻게 돼 있죠? 원래 법은 이제 7인 이상이 돼야 심리 의결할 수 있다. 7인 이상만 심리 의결한 이게 원칙이랑 항상 기억해야 됩니다. 자꾸 이게 우리가 6인 체제로 뭐 선고한다 이거 아니에요. 6인 체제는 원래 안 됩니다. 만장일치로. 그 기자들이 잘못 쓴 거예요. 그거는 이준석 위원장의 특이한 케이스에서 심리할 수 있다는 그런 가처분이 문제고요. 우리 헌재 법대로 해야 되는 거예요. 법대로. 그러면 이게 6인 체제는 원래 안 됩니다. 선고가. 그러니까 일부 우리 우파 국민 중에도 6명이 하면 만장일치로 6명이 넘어야 되니까 6명이 하면 제일 좋지 않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있는데 그거는 이제 불가능한 이야기죠. 원래 이게 법을 바꾸지 않는 이상은 7명이 넘어야 심리하고 선고할 수가 있는 거예요. 심리 의결. 그러니까 이제 이진숙 위원장 이제 밀렸으니까 제 말은 이게 아마 바로 이제 헌법소원하고 가처분 취하면요. 원래대로 이게 7명이 돼야 심리하니까. 그러면 이제 대통령 사건의 심리 자체가 불가능한 거예요. 지금 6명밖에 없잖아요. 6명밖에 없잖아요. 지금 이제 국회에서 3명을 이게 그래서 이재명이가 어떻게든 3명을 채우려고 온갖 이게 발부둥 협박을 하고 있잖아. 한덕수 대행한테 당신 헌법재판관 3명 임명 안 하면 그게 내란이야. 내란 방조가 아니고 당신이 지금 내란 행위를 하고 있어. 이런 게 말도 안 되는 협박을 하고 있잖아. 이재명이가. 그러면 이재명이가 감사원장 탄핵하는 건 내란 아닙니까? 검사들 탄핵하는 건 내란 아닙니까? 자기들에게 내란하면서 하여튼 이렇게 되면요. 당분간 이게 한덕수 대행이 3명 임명 안 하고요. 그 사람이 이진숙 위원장이 이제 가처분 효력을 상실시켜 취하해버리면요. 결국은 이제 6명밖에 안 남잖아. 6명은 심리를 못 하는 거죠. 그러면 이게 대통령도 시간을 좀 벌 수 있잖아요. 변호인단도 구성하고 그 사이에 충실하게 심리 준비하고요. 그러면 이제 심리가 늦게 3명 채울 때까지 심리를 못 하는 거예요. 6명은. 그러면 이게 또 어떻게 돼요? 나중에 그러면 뭐 민주당이 어떤 식으로 막 채우려 하겠죠. 뭐 한덕수 대행 상대로 권한적인 심판하거나 또 이게 헌법소원하거나 막 민주당이 난리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게 상당한 시간이 지나갈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제 제대로 헌재에서 심리하다 보면 곧 아마 이게 4월 달이 되잖아요. 제일 중요한 게 4월 18일입니다. 이걸 항상 꼭 4월 18일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때 되면 이게 또 2명이 나가거든요. 바로 이제 지금 대행하고 있는 문영배하고 이미선이 결국 문재인이가 임명했던 가장 좌파 확실한 이게 2표가 4월 18일 나가버리는 거예요. 가장 확실한 좌파 2명이 나가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이번에 3명 임명도 못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결국 헌재가 3명 못하고 2명 나가면 4명밖에 안 남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진짜 헌재 마비되는 거죠. 뭐 헌재 마비되면 이게 물론 대통령이 복귀는 늦어지겠지만 한덕수 대행이 계속 하고 있잖아요. 따라서 이게 뭐 저는 아주 나쁜 건 아니다. 졸속을 해가 탄핵되는 것보다야 마비되면요. 그러면 이게 이재명의 재판은 계속 갈 거 아니에요. 이재명의 재판 시계는 째깍째깍 갈 거 아니에요. 우리는 이게 버티면 되거든요.
이재명이 난리되니까 일단 이재명의 재판 끝날 때까지 이렇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 이게 뭐 어떻게 해가 3명을 임명하더라도요. 이게 그 4월 18일만 지나면 2명이 나가면 7명밖에 안 남잖아요. 그때는 9명 채울 수가 없어요. 7명 가지고 표결하는 게 우리한테는 최선이에요. 표결한다면 왜 2명은 안 채워줄 거라고. 그건 한덕수 대통령 몫이니까. 민주당이 절대 안 채워준다고 4월 18일 2명은. 그러면 이번에 어떻게 3명은 시간을 끌다가 어떻게 채울지 모르지. 마비되면 안 되니까. 채울긴 채울겠지. 그러면 이게 뭐 권한쟁의 심판하든지 헌법소원에서 채울 거예요. 그러면 이게 최종적으로는 4월 18일 이후에 7명이 판결하는 이게 최선의 시나리오다. 왜 6명 자체는 아예 판결이 불가능하다고 했잖아요. 법을 바꾸지 않은 이상은. 그러니까 우리로서는 이게 최고 적은 숫자가 7명이에요. 왜 숫자가 많을수록 우리한테 불리하단 말이야. 6명이 찬성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7명 중에 6명 찬성이 어렵잖아요. 9명. 그러니까 민주당은 숫자가 많을수록 9명이 좋고 우리는 이게 적을수록 최소가 7명이잖아. 법이. 6인까지는 안 되니까 가처분이 이제 없다 치면. 그러면요. 7명 중에 뭐 이번에 3명을 채운다면 억지로 채운다면 이게 조한창 변호사도 있고요. 그 다음에 주심 대법관을 맡고 있는 정영식 재판관도 있잖아요. 우리 박선영 과거사위원회 그 제부 정영식 재판관에게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골라서 임명한 가장 보수잖아요. 정영식 주심 재판관이 있고 이번에 임명하는 조한창 있고 그 다음에 기존에 또 조의대 대법원장이 추천해서 윤 대통령이 임명한 김복형이죠. 김복형이 있고 벌써 3표가 있잖아. 그러면 7명 중에 확실하게 3표만 있어도 그러면 이게 찬성이 4명밖에 안 되니까 불가능하다 봐야죠. 그러다가 4명도 원래는 이게 중도 이게 또 보수로 분류되는 분이 또 있죠. 2명 다. 지금 확실한데 이번에 만약에 우여곡절 끝에 임명되면 이번에 임명되는 마흔혁하고 마흔혁 그 다음에 그 정계선이하고 마흔혁 정계선 2표가 들어오는 거 좌파 확실한 좌파. 근데 확실한 좌파 둘이 나가잖아. 문영배하고 이미선이. 그러면 이게 원래대로 남는 거예요. 조금 이게 뭐 김영두나 또는 이제 뭐 정정미 이런 데 재판관들이 약간 이상한 태도를 좀 보인다 치더라도 김영두나 근데 그래도 뭐 그리 최의 경우 그 2명이 또 배신 때리고 저리 가더라도 이게 그 확실하게 3표가 있으니 그 중에 또 1명이 배신하더라도 2표만 해서 막아내거든요. 7명으로 가면 7명 하면 이게 2표만 해서도 탄핵을 막아내잖아요. 이런 식으로 저는 버티는 게 현재로서는 이게 가장 최선의 전략이다. 영원히 6인으로 가서 판결받으면 제일 좋죠. 만장일치가 돼야 되니까. 근데 그거는 불가능할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가처분 때문에 임시적으로 6인으로 잠깐 돼 있는 거거든요. 따라서 이게 이런 가처분 가지고 6인 체제로 판결 선고하는 건 이게 불가능할 겁니다. 선고는 못 할 거예요. 1명만 반대해도 안 되는데 선고는 못 할 거예요. 따라서 뭐 최대한 버티다가 3명 임명 안 하고 근데 민주당이 어떻게 해가 우여곡절 때 뭐 3명 임명되면 4월 18일 2명 나가니까 결국은 이제 7명으로 최종적으로 판결 가는 게 저는 가장 유리한 시나리오가 아닌가. 그러면 이게 시간도 많이 가니까 그러면 이게 그 사이에 이재명이를 어떻게든 잡아야 됩니다. 이재명의 시계하고요. 윤석열 대통령의 시계가 이제 누가 더 빨리 끝나는가 재판이 시간 싸움이거든요. 시간 싸움. 그래서 이제 저는 이번에 이진숙 위원장 결단을 내려서 굳이 이제 헌법 소원을 왜 했습니까? 빨리 재판받아 빨리 복귀하려고 했잖아요. 근데 헌재가 어쩔 수 없이 윤 대통령 이후로 미뤄버렸기 때문에 이제 헌법 소원할 의미가 없잖아요. 빨리 복귀할 길이 없잖아요. 미뤄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진숙 위원장도 헌법 소원과 가처분을 취하해버리자. 그러면 이게 지금 6명밖에 안 되고 윤석열 대통령 심리는 중단되니까 27일 재판이고 뭐고 6명이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런 게 불법이니까. 이렇게 풀어나가는 게 최선이다. 이렇게 보고.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진숙 위원장 재판이 내년으로 미룬 거는 말도 안 된다. 헌재가 직무유기다. 이번에 마지막 변론을 연기하면 말이 안 된다. 이거 헌재 엄중 경고하고 그리고 이게 두 번째 이왕 이렇게 된 거 그러면 이게 신속한 복귀는 어려우니까 이진숙 위원장이 굳이 가처분을 할 이유가 없다. 그런 게 취하해버리자. 이렇게 저는 전략을 제시를 합니다. 감사합니다.